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170명이 2주 후에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가 논란이 끝나면서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추진 방향과 선결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족화가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을 채택하고 전담 조직도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퇴직자 수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가장 먼저 이전한 우정사업 정보센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직원 58명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임직원 39명 가운데 20%가 직장을 나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이전 한 달 만에 직원 4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정주 여건 때문입니다. 교육이죠, 교육하고 자녀 문제가 가장 크고 혼자 데려올 수 없으니까. 지난 8월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14곳의 희망퇴직자 수는 170명.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 임직원 수가 많기 때문인데 희망퇴직률로 보면 2.3%로 중간 수준입니다. 자료를 공개한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전 기관의 희망퇴직률이 사기업은 물론 이주하기 전과 비교해서도 많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지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이나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광주 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이직률은 4.4%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평균 2,900만 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전남은 1인당 임금 총액이 3,300만 원으로 울산과 서울에 이어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생가 논란으로 4분 오열했던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기념사업을 함께하자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책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치단체들끼리 힘을 모으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기념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들 정율성 선생을 단지 중국의 그 혁명음악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율성 선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실제로 정율성 선생과 우리 지역과의 인연은 단순한 출생지 이상으로 매우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은 정율성 선생의 항일 투쟁 의지가 피어난 곳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정율성 선생의 천재적 음악가의 재능이 싹 틔운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은 정율성 선생의 박애와 평화 정신이 자라난 곳입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와서 지역 외에서는 정율성 선생에 대한 이념적 색깔 논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항일 독립 테마 명소, 음악 테마 명소, 그리고 기독교 평화 테마 명소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산을 활용하려면 유적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율성 관광벨트는 지금 중국인 문화전당 방문객과 그 노인층 실버 관광객이 핵심 목표 시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정율성 선생이 우리 지역에서 보낸 시기가 유년기라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련 유적과 사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율성 선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 명소들을 트레일로 구성하고요. 2차적으로는 친중국 문화 콘텐츠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범 차이나 프렌들리 관광벨트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구, 남구, 화순군 이 권역을 핵심 권역으로 해서 이 나머지 이 하위 관광 트레일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역권 관광벨트로 구축해야 됩니다. 네.
앞서 친중국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 이것과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광주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계획에도 정일성 관련된 내용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될 정도로 아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요즘 중국 젊은 층들에게는 인지도가 이제 다소 떨어진 면이 있긴 하지만 뭐 중국의 3대 음악가이자 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도 극찬할 정도로 이 정일성 선생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게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장소 자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정일성 선생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중국 우호 교류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라남도 추천이사를 통해서 이사회에 반대 입장을 몇 차례 전달했지만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개입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연구원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평가위가 마련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현역 의원 128명 가운데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를 담당할 위원 10명에 광주 전남에서는 신선호 전 민원연 대표와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친조카가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평소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우 기자입니다. 28살 전모 씨가 흉기로 작은아버지의 목과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어젯밤 8시 15분쯤. 작은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자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 당시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밀어내서 볼 때 막 피도 흘리고 그랬다. 기력자도 혼을 했어요. 전 씨는 9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전 씨의 작은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평소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씨의 아버지는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년 전에 흉기를 구입해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할 때 본인이 이제 방어용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은 회칼 구입 자체가 이제 이미 계획된 걸로 봐야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백을 했습니다. 시인했어요. 경찰은 작은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전 씨를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공군 연합훈련은 전 씨의 아군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야간 비행 훈련을 최소화하고 야간 훈련을 할 때도 고고도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달빛 동맹을 맺은 것처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화합하는 데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경북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고 노벨 평화상 수상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네, 오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함이 화합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 도의회와 경북 도의회는 지난 2월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연찬회와 체육 행사를 함께 치렀고 전남 도의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도 조만간 구성됩니다. 동서 화합을 위해 11월에 이렇게 개통하는 88 고속도로 명칭을 달빛 고속도로나 동서 화합 고속도로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교류가 아닌 지방자치시대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남 경북 현안 간담회를 갖고 7개 공동 현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경북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하고 상주, 나주, 조선 가명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달리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화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수학철 농작물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해남군 화산면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 나락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나락 5톤이 타고 200여 톤이 연기 피해를 입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해남군 문내면의 농협고추 저장 창고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나주시가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주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나주시는 2020년까지 1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300명이 내년 초 직접 고용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로 용역기간이 끝나는 도시철도공사와 광주복지재단, 소방서 등 25개 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300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300명이 추가로 전환되면 지역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80% 이상이 직접 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광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690여 곳으로 인구 10만 명당 4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보다는 3배, 전국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영리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주요 취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